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이 갑작스런 그런 눈으로 당황했던 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다음날 기온이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그 길이 빙판길이 되지 않아서 참 다행히 많이 미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런 갑작스런 그런 눈의 학습 효과가 있었었는지 제설 작업도 빠르게 이어진 듯 하고요. 이번 눈은 참 눈치가 있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었습니다. 예, 그 눈 내린 날 밤에 그 창밖을 봤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미 창을 열었을 때 완성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그 토끼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토끼를 표현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귀가 이렇게 길게 뿔처럼 이렇게 쏟아 있어서 약간 저는 토끼처럼 느꼈는데 도깨비를 표현한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하여튼 그 토끼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좀 잘 만든 것 같아서 귀엽기도 했는데 그 눈사람을 만들면서 놀았을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엽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창밖에 내려서 이제 차에 있는 눈을 치우면서도 손이 시렸는데 그 눈사람을 만들면서 시린 손을 녹여가며 만들었을 그 모습이 어른이었을지 아이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그 모습이 귀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다음 날에 또다시 제가 창밖을 내다봤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래서였겠지만 몸통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아있는 그 바로 어제 있었던 그 귀여웠던 그 모습이 아닌 몸통만 남아있는 그 모습이 참 아쉬웠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번 눈은 또다시 저한테 뭔가 토끼 눈사람이라는 그런 멋있는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네. 당신의 하루에 있었던 그런 추억에 살짝 숟가락을 얹으면서 노인과 바다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해가 손을 따뜻하게 녹여주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밤이 되어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두 번 다시 쥐가 나지는 않을 거야. 한데
오늘 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이애미행 비행기 한 대가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고 그는 날치대가 비행기 그림자에 놀라 수면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렇게 날치대가 많은 걸 보니 만세기가 있겠는걸.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고기가 물고 있는 낚싯줄을 잡아당길 수 있는지 보려고 등에 걸친 줄을 잡고 버텨보았다. 그러나 줄은 당겨 올라오기는커녕 오히려 금방이라도 끊어져 버릴 듯 팽팽해지면서 물방울이 튀길 뿐이었다.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는 비행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으로 그 뒤를 쫓았다.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기분이 참 이상야릇할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만 않는다면 고기가 잘 보일지도 몰라. 한 200페터쯤 되는 높이에서 아주 천천히 날아가면서 고기를 내려다보고 싶구나. 언젠가 바다 거북잡이 배를 탔을 때 돛대 꼭대기에 가름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높이에서도 보이는 것이 많았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만세기는 더욱 짙은 초록색으로 보였고 줄무늬와 자줏빛 반점까지 보였으며 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쳐가는 것도 보였다. 그런데 어두운 조류에서 재빠르게 돌아다니는 고기들은 왜 하나같이 자줏빛 등에다 흔히 자줏빛 줄무늬나 반점이 있을까? 물론 만세기는 실제로 황금빛이기 때문에 초록빛으로 보이는 걸 거야. 하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쫓을 때는 청새치처럼 양쪽 옆구리에 자줏빛 줄무늬가 생기거든. 그런 무늬가 생기는 건 화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빨리 헤엄치기 때문일까? 날이 저물기 직전에 배는 커다란 섬처럼 떠있는 모자반 속 해초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해조가 잔잔한 파도에 너울거리며 흔들거리는 모습은 마치 바다가 누런 담요 아래에서 뭔가와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짧은 낚싯줄에 만세기 한 마리가 물었다. 갑자기 공중에 튀어올라 석양빛을 받아 진짜 황금색을 드러내며 몸을 구부리고 뒤틀며 사납게 마구 날뛸 때 그는 비로소 그 모습을 처음 보았다. 만세기는 놀라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부리며 튀어올랐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돌아가 웅크리고 앉아 큰 낚싯줄을 오른손과 팔로 잡고는 왼손으로 만세기가 걸린 다른 쪽 줄을 잡아당기며 줄을 맨발로 눌러 밟았다. 만세기가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곰을 가까이 다가왔을 때 노인은 곰을 너머로 몸을 내밀어 자줏빛 반점에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고기는 이빨로 낚시를 끊으려는 듯 이 주둥이를 빠르게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길쭉하고 납작한 몽뚱이와 대가리와 꼬리로 배 바닥을 마구 두들겨댔다.
노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대가리를 몽둥이로 여러 차례 내려치자 비로소 바르르 몸을 떨더니 잠잠해졌다. 노인은 고기 주둥이에서 낚시를 빼고 또 다른 정어리를 다시 미끼로 달아서 바닷물 속에 던졌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이물 쪽으로 돌아갔다. 왼손을 물에 씻고 바지에 닦았다. 그러고는 오른손의 큰 줄을 왼손으로 옮겨쥐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으면서 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큰 낚싯줄이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군. 그가 말했다. 그러나 손에 닿은 물살을 살펴보니 고기의 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물에 노를 2개다 매달아둬야겠는걸. 그러면 밤사이에 저놈의 속력이 느려질 거야. 그가 말했다. 저놈은 오늘 밤에도 끄떡없을 테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만세기의 살 속에 피를 간직하려면 조금 뒤에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는 게 좋을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그 일을 하고 동시에 노를 비끄러매어 방해물을 만들도록 하자. 지금은 해질 무렵이니 저놈을 조용히 내버려둔 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고기란 놈은 하나같이 해질 무렵이면 다루기 힘들어지는 법이거든. 노인은 바람을 쐬어 손을 말리고 나서 낚싯줄을 잡고 되도록 편안한 자세로 뱃전에 몸을 기댄 채 고기가 끄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그렇게 하면 그가 힘쓰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을 배가 떠맡아 주었다. 이제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는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말이야. 그런데다가 저놈은 미끼를 문 뒤로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단 말이야. 덩치가 커서 여간 많이 먹어대지 않을 텐데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우지 않았던가. 내일은 만세기를 먹을 거고 말이야. 그는 그것을 도라도라고 불렀다. 어쩌면 이놈의 내장을 뺄 때 조금 먹어둬야겠어. 다랑어보다는 먹기가 거북할 테지.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여보게, 고기 양반. 그래,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 그는 큰 소리로 물었다. 나는 기분이 좋다네. 왼손도 많이 좋아졌어. 오늘 밤과 내일 낮 동안에 식량도 갖춰뒀지. 자, 친구, 어디 배나 끌어보시지. 실제로 노인은 정말로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낚싯줄을 맨 등이 통증의 수준을 넘어 거의 무감각 상태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심한 일도 겪었는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 오른손은 조금 긁힌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제 왼손의 쥐도 풀렸어. 두 다리도 끄떡없고 더구나 식량 문제라면 저놈보다는 내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고 말이야. 9월이면 늘 그렇듯이
해가 떨어지자마자 바다는 금세 어두워져 컴컴해졌다. 노인은 이물의 낡은 판자에 몸을 기댄 채 될 수 있는 한 실컷 휴식을 취했다. 첫 별들이 나타났다. 그는 리겔성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 별을 보고 곧 뭇별들이 떠오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먼 곳의 친구들을 모두 만나게 되리라. 하기야, 저 고기도 내 친구이긴 하지.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런 고기는 여태껏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하지만 나는 저놈을 죽여야만 해. 하지만 별들은 죽이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지 뭐야. 날마다 사람이 달을 죽이려 해야 한다고 상상해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마 달은 달아나버리고 말 거야. 하지만 인간이 날마다 해를 죽이려 해야 한다고 상상해봐. 우리는 운 좋게 태어난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큰 고기가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비록 연민의 정을 느낄지라도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저놈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 고기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어. 저렇게도 당당한 거동, 저런 위엄을 보면 저놈을 먹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란 단 한 사람도 없어. 난 이런 일들에 대해선 잘 몰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해나 달이나 별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바닷가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해. 자, 이제는 학력에 대해 생각해야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거기에 위험도 따르지만 좋은 점도 있지. 만약 저놈이 안간힘을 쓰고 노를 묶어 만든 학력이 제대로 작동해 배가 가벼움을 잃는다면 나는 줄을 너무 풀어줘야 해서 저놈을 놓치게 될지도 몰라. 또 배가 가벼워지면 저놈이나 나나 고통을 연장하는 꼴이 되고 말 거야. 하지만 저놈이 전에 없이 굉장한 속력을 내고 있는 이상 나로서는 오히려 안전한 셈이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만세기가 상하지 않도록 내장을 빼내어 조금 먹고 기운을 돋아야겠는걸. 1시간쯤 더 휴식을 취하고 저놈이 그때까지도 지치지 않았다면 고물 쪽으로 돌아가 그 일을 하면서 결심하도록 하자. 그러는 동안 고기놈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을 게야. 노를 배에다 잡아매어 둔 것은 좋은 계략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할 때야. 어쨌든 저놈은 여전히 팔팔한 데다 주둥이 한쪽 구석에 낚싯바늘이 꽂혀 있는데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낚싯바늘에 걸리는 건 고통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중요한 건 배가 고프다는 것, 또 저놈이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멋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지. 여보게 늙은이, 조금은 좀 푹 쉬어두게나. 그리고 다음 일거리가 생길 때까지는 저놈을 그냥 내버려 두게나. 노인은 좋기 2시간을 휴식을 취했다. 늦도록 달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간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다른 때와 비교하여 푹 쉬었다는 것이지 완전히 휴식을 취한 것도 아니었다. 노인은 고기가 끌고 가는 힘을 여전히 어깨로 지탱하고 있었지만 왼손으로 이물의 배전을 잡고 고기의 무게를 조금씩 배 자체에 맡기려고 했었다. 만약 낚싯줄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일이 간단할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랬다간 저놈이 갑자기 조금이라도 몸부림칠 경우 줄이 끊어질 수도 있지. 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내 몸으로 지탱하면서 언제든지 2손으로 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해. 하지만 이 늙은이야, 자네는 아직껏 한숨도 눈을 붙이지 않았자는가.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반나절과 하룻밤, 또 하루가 지났는데도 잠 한숨 못 잤잖아. 고기놈이 얌전하게 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눈을 붙일 궁리를 해야겠는걸.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흐리멍텅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머릿속은 충분히 맑아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너무나 맑아서 탈이지. 나와 형제 사이인 별처럼 맑아. 하지만 잠은 역시 자야 해. 별도 잠을 자고 달도 해도 잠을 자지 않는가. 심지어는 조류가 없는 아주 조용한 날이면 드넓은 바다도 가끔 잠들 때가 있지.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걸 잊어선 안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라도 잠을 자고 낚싯줄에 대해서는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강구해 두기로 하자. 자, 이제 고물 쪽으로 돌아가서 만색이나 처리하자. 만약 잠을 잔다 해도 노를 고물에다 붙들어 매어 장애물로 사용하는 건 너무 위험한 짓이야. 난 잠을 자지 않고서도 견딜 수 있어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천만한 짓이야. 노인은 고기에게 갑작스런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손과 무릎으로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기어서 고물 쪽으로 되돌아갔다. 어쩌면 저 고기놈도 선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저놈이 잠을 자게 해서는 안 돼. 죽을 때까지 배를 끌고 가게 해야 해. 고물 쪽으로 되돌아간 노인은 몸을 돌려 왼손으로 어깨를 옥죄고 있는 낚싯줄을 잡고는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벌써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어 만세기가 똑똑히 보였다. 그는 만세기의 대가리에 칼을 찔러 고물 밑으로 끌어냈다. 한쪽 발로 고기를 누르고 항문에서 아래턱 끄트머리까지 단칼에 쭉 갈랐다. 그리고 나서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뽑아내고 속을 깨끗이 긁어내고 아가미까지 떼어냈다.
그놈의 밥통을 손에 드니 묵직하고 미끈거렸다. 배를 갈라보니 날치 2마리가 들어있었다. 아직 싱싱하고 살이 단단한 날치를 옆에 나란히 치워놓고 만세기의 내장과 아가미를 고물 너머로 던져버렸다. 이것들은 인광을 바라면서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고 바닷물 깊숙이 가라앉았다. 이제 차가워진 만세기는 별빛 아래서 문둥병 환잔처럼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노예는 오른발로 고기의 대가리를 누르고 한쪽 옆구리의 껍질을 벗겼다. 그러고 나서 고기를 뒤집어 반대쪽 껍질을 벗기고는 대가리에서 꽁지까지 칼로 양쪽을 잘라냈다. 노예는 만세기 자네를 뱃전 너머로 슬쩍 미끄러뜨려 떨어뜨리고 물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빛을 내면서 천천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두 쪽의 고기 조각 사이에 날치 2마리를 끼워 넣고 칼집에 칼을 집어넣은 뒤 천천히 뱃머리 쪽으로 되돌아갔다. 어깨를 가로지른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그의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오른손에는 고기가 들려 있었다. 이물로 돌아온 노인은 만세기의 고기 조각 2개를 나무 판자 위에 가지런히 놓고 그 옆에 날치를 놓았다. 그러고 나서 어깨에 메고 있는 낚싯줄의 위치를 바꾸고 뱃전에 얹어놓고 있던 왼손으로 그 줄을 다시 꽉 움켜잡았다. 그런 뒤 그는 뱃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날치를 씻으면서 손에 느껴지는 물의 속도를 주의 깊게 헤아려 보았다. 만세기의 껍질을 벗긴 손은 인광을 내뿜고 있었고 그의 손에 와닿는 물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물살은 아까보다 약해졌고 뱃점 바깥에 손 옆쪽을 문지르자 인광이 떨어져 고물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저놈도 아마 지쳤거나 아니면 쉬고 있을 거야. 자, 그럼 나도 이 만세기나 먹은 다음 좀 쉬고 잠이나 한숨 청해볼까.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네. 사람한테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여담이긴 한데 그 신서유기에서 그 피오 그 분이 이제 본인은 불면증인데 그 녹화 시간에 항상 그렇게 잠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좀 웃긴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낮에 이제 잠이 오는 그런 고통의 그런 순간들이 온다고 오죠. 예. 근데 거의 이틀을 지금 잠을 못 자도 그런 정신이 맑다고 하는 이런 노인의 말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정신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